결국엔 일본 뿌리치고 우리나라화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UAE가 만든 성의 70%는 우리 기술이고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수입한 무기들이 기대에 못 미쳐서 우리 물건을 찾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를 팔고 싶어도 독일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무기 수출은 조용히 은밀하게 안 한 듯이 흔적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중동의 그 한국 방산,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중동의 바뀐 정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페르시아만의 에너지 안보가 미국의 안보라는 것을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1980년에 당시 카터 대통령이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을 얘기를 했죠. 페르시아만 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곳을 건드려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1980년대 이래로 미국이 얼마나 페르시아만 지역을 중요시 하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2개가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과 드론에 파괴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일 석유 생산량의 500만 배럴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미적지근했습니다. 즉 1980년에 얘기했던 카터 독트린은 사라져버렸고요. 이건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미국의 학자들이 이 카터 독트린이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은 중동의 에너지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셰일 에너지 강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2019년에 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때렸고, 근데 미국은 사실 수수방관했다. 이 부분이 이 중동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안보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구나,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때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자주국방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무기만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기 사오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같이 이전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게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나라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70년대 때부터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자주국방을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우리가 사실 무기를 팔려고 자주국방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국방을 쭉 해오면서 무기도 국산화하고 개량화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그러한 것을 중동에서 눈여겨보고 우리 무기를 사고 우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우리 그 KF-21이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이더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탐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KF-21도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기존 중동 시장에서는 미군 전투기라든지 프랑스의 라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제들이,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가 이쪽에서 좀 주름 잡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전자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뚫어야 될 적들은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KF-21도 만약에 쉽게 수출하려면은 결국에는 기술 이전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 이전이라는 게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 이전을 해주면 물건은 어떤 나라보다 더 잘 팔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술 이전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를 키울 가능성도 크거든요. 가장 좋은 예로 하나 드리면은 UAE가 인공위성을 중동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의 인공위성을 만들 때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일본과도 협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같이 협력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엔 일본 손을 뿌리치고 우리나라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UAE가 만든 인공위성의 70%는 우리 기술이고요. 30%는 우리가 가르쳐줘서 UAE가 습득한 기술로 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UAE는 그 인공위성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나사와
우주 산업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보다 더 앞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도 새로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고 온갖 어려움을 대해서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만약에 상대방이 원했을 경우에 그거 아니면은 안 사준다고 살 수 없다고 그랬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K방산이 중동에서 인기 있는 거는 상당히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기술 이전이라는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중동 시장이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한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2013년부터 중국이 거의 80% 수출을 증진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무기 파는 거에 5% 이상을 지금 중동에서 팔고 있거든요. 중국도 여전히 저가 공세 그리고 우리는 물건이 좋은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다 하는 그것을 메리트로 밀어붙이면서 중동 시장에 팔고 있고 중동의 대다수 국가들이 특히 산유국들이 친미 국가들이어서 미국 무기가 많음에도 또 중국 물건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다변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다른 이질적인 체제가 있으면 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제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무기들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요도가 있고요. 또 우리 제품들이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국은 자기네께 더 뛰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이렇다 할 지금 뛰어난다면 얘기만 할 뿐 물건을 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그 무기들이 성능이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쳐서 거기는 실망감도 더해져서 우리 물건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도 이루어졌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엔진 같은 거는 독일제거든요. 근데 독일은 중동에 무기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9을 팔고 싶어도 독일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더 많이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산 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기술 이전 문제가 있어요. 기술 이전 문제를 우리 그 방산 제조 업체에서 이거는 사실 이제 업체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기밀의 유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막으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무기를 많이 판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요즘은 좀 저도 이제 방산업체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무기를 많이 팔면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무기를 많이 판다라는 얘기는 사실 무기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가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살상 무기를 많이 판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방어용 무기를 파는 업체와 공격형 무기를 파는 업체 간의 희비가 약간 엇갈려요.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를 파는 업체들은 사실 국가 이미지를 그 상처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용 무기는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국가들이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야 이거 한국은 무기를 많이 파는 국가인데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방어용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방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방산 시장은 계속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국방 해온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중동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기술도 여러 가지로 배워갈 수 있는 국가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건을 사면서 너희들이 기술 이전을 해주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지금 꼬시기
의식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물건들을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 산유국에 주로 팔거든요. 근데 아랍 국가들이 지금은 관계가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가상의 적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가 무기 그다음에 군사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원전과 함께 아크 부대도 나가고요. 그때부터 나왔던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훈련시키는 아랍 군대들, 그리고 우리가 판 무기로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이란과 싸울 텐데 그게 우리에게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만 우려는 가지고 있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할 만한데 무기 수출은 사실은 뭐 K방산 훌륭하다 이런 말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우리가 K방산 많이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기 수출은 조용히 은밀하게 안 한 듯이 흔적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죠. 조금 우리 언론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 목소리를 낮춰서 최대한 감출 수 있으면 감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이제 사실은 다시 외교의 정상화를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가상의 적이라는 말을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아랍 국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이 되는 이웃 국가는 이란입니다. 1979년 이래로. 그래서 202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쓰든지 이란의 힘을 빼보려고 아랍 국가들이 노력을 했고, 트럼프와 함께. 그런데 이게 그래서는 될 문제는 아니구나. 왜냐면 아랍 국가들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란도 경제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대탕트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같이 경제 발전하면서 가야 되는데 싸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손을 잡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지역에는 일종의 차가운 평화가 오고 있거든요. 차가운 평화가 오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역시 이란을 이 아랍 국가들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가상이 이란이다 그런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979년에 이란이 친미 세속 왕정에서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뭐 한 나라의 정체가 혁명으로 바뀌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은 그걸 굉장히 큰 위협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이란의 혁명을 성공한,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란에만 만족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슬람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수출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왕정 국가들의 처지에서는요, 하루아침에 같은 왕정이었던 이란의 왕정이 무너지는 것만 봐도 엄청 스트레스인데, 이란이 체제가 바뀌어서 이슬람을 얘기하고 그 이슬람, 이란이 말하는 이슬람이 제대로 된 이슬람이라고 하면서 그 이슬람을 자기 자국 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랍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란과 똑같은 시아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아파 사람들을 그동안 같은 국민으로 잘 대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15%가 시아파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시아파 처지에서는 내가 속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를 박해를 하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이란에서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아파들의 인구가 있는 나라들은, 아랍 국가들은 다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랍의 특히 이 걸프 지역의 6개국, 페르시아만 지역의 6개국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6나라가 아랍어를 쓰고 왕정이고 이슬람이라는 공통 분모로 81년에 GCC라는 걸 만든 겁니다. 거기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그 GCC 국가가 생각하는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이란이었죠. 그리고 현재 그러한 공포감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같이 가려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무기들이 이 아랍 국가들로 가기 때문에 우리 무기로 싸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한 가능성은 낮지만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요, 6나라가 다 합쳐도 인구가 5천만밖에 되지 않고요. 이란은 거의 9천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무엇보다도 자국민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완벽하게 있어요. 근데 이 아랍의 6국가들은 완전하게 자국민으로 군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공군력은 이란이 워낙 전투기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식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훨씬 더 낫지만, 사실 전투라는 것은 전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 끝내는 건 지상군이잖아요. 지상군 면역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은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같이 경제적으로 묶어서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친서도 보내고,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가운 평화의 시대, 관리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졌죠. 일단 전쟁을 나는 가능성은 낮고요. 전쟁이 나면은 이거는 지역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 지역이 다 파괴가 될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 뭐 전쟁이 난다, 그럼 미국은 아랍 편을 들겠죠. 아니면 중재를 하던가요, 최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가 너무 커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확인 매장량입니다. 있다고 확인한 거예요, 매장량에. 거의 뭐 56%가, 그리고 가스는 거의 40%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큰일이고요. 더군다나 이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거의 죽음입니다. 왜냐면 이쪽 지역에서 들어온 석유가 70%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0에서 70이 날아가고 30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 하루라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 다 놓고 다니고 뭐 석유 파동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저는 그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상당히 많은 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배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성격이 나빠지니까, 먼저 나의 행복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친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중동 사람들을 종교적인 틀 안에서 보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